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굉장히 달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라고 드시고 계시던 채소가 실제로는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살의 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병원을 최대한 피했고 약보다 식단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돈 주고 보약 안 사 먹어. 대신 매일 채소로 내 몸을 씻어. 이게 이분의 자랑 같은 구호였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는 믹서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이, 시금치, 콩나물을 한 줌씩 넣고 물을 부어 갈아 마십니다. 점심은 밥보다 샐러드가 먼저고 저녁에는 김치 대신 생야채 한 접시를 크게 담아 드셨습니다. 고기와 튀김,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70이 넘었는데도 피부도 곱고 허리도 꼿꼿하시네. 어르신은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어르신도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몸에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먹어. 약도 거의 안 먹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계단 두세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복도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밤톨처럼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탱탱하게 부어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소변량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컵 1개 반 정도 나왔다면 요즘은 반 컵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색도 점점 진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뭐.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녹즙을 크게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확 치고 올라왔지만 자연의 맛이겠지 하고 그대로 삼켰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거실에서 몸이 푹 쓰러졌고 가족이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고 초음파와 각종 검사를 받은 뒤 담당 의사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르신은 4에서 5 정도밖에 일을 못하고 있어요.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걸 먹지 않습니다. 고기도 거의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삽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의사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자세히 식단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녹즙을 몇 번 마시는지, 어떤 채소를 넣는지, 얼마나 오래 냉장고에 두고 먹는지, 조리 방식은 어떤지, 생으로 먹는 채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에게 부탁해 집 냉장고에 사진도 받아봤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약간 변한 시금치, 껍질이 거칠어지고 한쪽이 쭈그레진 오이, 물을 받아놓은 콩나물통이 보였습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채소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좋은 채소를 잘못 먹어온 습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채소를 드셨나요? 그리고 그 채소를 어떻게 드셨나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식단을 알아야 저도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어르신의 식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채소 5가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채소, 오이입니다.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생으로 드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이는 열을 내려주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열량도 낮아서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이는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오이와 같은 밥과 식물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해충이 잎과 줄기를 갉아 먹지 못하게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 독소입니다.
보통은 그 양이 아주 적어서 우리가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예를 들면 땅이 너무 메마르거나 온도가 급격히 변하거나 비료를 과하게 쓴 경우에는 이 쿠쿠르비타신이 많이 쌓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냉장고에 있던 오이를 잘라보니 한쪽 끝은 유난히 껍질색이 짙었고 자른 단면에서도 약간 쓰디쓴 향이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오이를 몸에 좋겠지라며 껍질째 끝부분까지 그대로 갈아 녹즙으로 마셨던 겁니다. 쿠쿠르비타신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먼저 입안과 식도를 자극합니다. 먹을 때부터 혀끝이 얼얼하고 삼킬 때 목 안이 따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에 도착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울렁거림을 만들고 장으로 내려가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흡수된 쿠쿠르비타신은 간으로 가서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세포는 강한 자극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피로감과 무기력, 두통 같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은 젊을 때보다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경고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입에서 느끼는 쓴맛입니다. 오이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에이, 오늘 건 너무 쓴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몸에는 좋겠지 자연의 쓴맛이지 하며 참고 먹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오이를 자를 때는 꼭 끝을 넉넉히 잘라내십시오. 단순히 모양 저희가 아니라 나쁜 요소가 모여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껍질을 벗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도 좋습니다. 아삭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간과 신자의 부담은 분명히 덜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조각을 먼저 맛보십시오. 한 조각을 먼저 맛봤을 때 혀가 찌릿하고 목 안이 쓰게 느껴진다면 그 오이는 바로 버리십시오. 아까우니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병원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오이를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헹궈 드시거나 국이나 볶음에 넣어 살짝 익혀 드시면 이와 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어르신도 병원에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내가 참고 먹었던 그 쓴맛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구나 하고 손을 탁 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피를 맑게 한다, 빈혈에 좋다라는 말과 함께 건강식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실제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문제는 양과 시간과 방식입니다. 시금치는 땅 속의 질산염을 많이 끌어올리는 작물입니다. 질산염 자체만 보면 식물 성장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수확하고 잘라서 씻고 공기와 닿은 다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질산염이 일부 아질산염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우리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구조를 건드립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옮기는 일종의 트럭입니다. 그런데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오면 이 트럭의 모양이 변해서 제대로 짐을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트럭 바퀴가 원이 아니라 네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짐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겠죠? 그 결과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숨을 평소처럼 쉬고 있는데도 계단 몇 칸을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워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 이런 아질산염을 빨리 처리해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만큼 피곤함과 어지러움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어르신은 시금치를 큰 다발로 사와 한 번에 다듬어 놓고 그날 일부는 데쳐 나물로 먹고 나머지는 날것으로 잘라 냉장고에 넣었다가 녹즙용으로 이틀, 사흘씩 사용했습니다. 시금치가 몸에 좋으니까 꾸준히 먹어야지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금치는 하루 이틀 동안 냉장고 안에서 서서히 성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시금치는 한 번에 많이 다듬어 생으로 두지 마십시오.
녹즙을 드실 계획이라면 그날 갈아 마실 만큼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시금치를 가능하면 먼저 데쳐서 사용하십시오. 끓는 물에 짧게 데치고 찬물에 헹구면 수용성 자극 물질과 일부 질산염이 빠져나갑니다. 셋째, 데친 시금치 나물은 물기를 꼭 짠 뒤 그날 안에 다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다음 날로 넘기는 순간 우리가 원하던 효능보다 몸이 부담스러워하는 성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시금치 녹즙은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십시오. 당일 갈아, 당일 마시고 남는 양을 만들지 않는 것이 신장과 혈액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이미 냄새가 살짝 변했거나 색이 탁해진 시금치는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키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금치는 여전히 몸에 유익한 채소입니다. 저도 시금치 무침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좋으니까 많이, 강하게, 오래가 아니라 좋으니까 오늘 적당히, 올바르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정말 흔합니다.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비빔밥, 찌개까지 식탁에서 빠지는 날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는 환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항상 물에 잠겨 있고 온도는 따뜻하고 공기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콩나물에게는 좋지만 세균에게도 최고의 환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화 과정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콩나물에는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같은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흰색이고 말끔해 보여도 머리와 껍질 사이의 작은 틈, 줄기 안쪽에는 세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끓여 먹으면 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끓는 물에서 몇 분만 삶아도 대부분의 세균은 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아삭해야 맛있지. 살짝 데친 게 더 식감이 좋아. 이런 말과 함께 콩나물을 거의 생에 가까운 상태로 무쳐 먹거나 비빔 샐러드에 올려 먹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밥은 조금만 퍼서 그 위에 씻어만 둔 콩나물을 듬뿍 올리고 참기름과 소금만 뿌려 생야채 비빔밥이라고 부르며 여러 번 드셨습니다. 덜 익은 콩나물이 장에 들어가면 세균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산이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방어막도 점점 얇아집니다. 그 결과 폭통, 설사,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고 설사가 반복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신장은 탈수 상태를 가장 싫어합니다. 피가 끈끈해지고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몇 배의 힘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콩나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콩나물은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서 충분히 익힌 뒤 드셔야 합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뒤에야 시간을 세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가 반투명해지고 머리 부분이 약간 부드러워질 때까지는 끓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럼 콩나물의 비린 맛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조리한 콩나물 반찬은 상온에 오래 두지 말고 빨리 식혀 냉장 보관한 뒤 하루 안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물을 받아 냉장고에 오래 두는 방식은 겉보기에는 신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균이 자라기 좋은 조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외식 자리에서 콩나물이 너무 아삭아삭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이게 충분히 익은 상태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콩나물은 누가 봐도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국물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익혀 먹어야만 안전한 채소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신다면 장과 신장에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한 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김정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생야채 다이어트라는 말을 보고 스스로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약 먹지 말고 자연으로 해보자. 그날 이후 김정자 어르신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큰 컵에 오이, 시금치,
콩나물을 넣고 물을 부어 그대로 갈아 마셨습니다. 사과나 바나나를 조금 넣어 맛을 가릴 때도 있었지만 기본 재료는 늘 비슷했습니다. 점심에는 밥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접시 한가득 생야채를 올렸습니다. 양상추, 오이, 생콩나물, 생부추, 생깻잎을 간장과 식초를 살짝 섞은 소스에 비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말을 듣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금치를 날로 잘라 참기름과 소금에 버무려 먹거나 오이와 콩나물을 섞어 생채처럼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속이 가벼워지고 몸도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빨라졌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밑이 캥하고 얼굴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자 어르신은 원래 다이어트하면 힘들다더라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식사량을 더 줄였습니다. 물도 일부러 적게 마셨습니다. 부으면 안 되니까 물을 줄여야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생야채 주스를 한 컵 마신 직후 갑자기 속이 미친 듯이 울렁거렸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소파에 앉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김정자 어르신의 신장 기능 수치는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생야채 위주의 극단적인 식단, 쓴맛을 느끼면서도 참아가며 먹은 오이, 이틀 이상 된 시금치 녹즙, 충분히 익히지 않은 콩나물이 오랜 시간 신장과 간, 혈액에 부담을 주어 결국 급성 신부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김정자 어르신의 상태를 살펴보던 의료진은 검사 수치뿐 아니라 식습관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눈에 띄게 표시를 해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생마늘이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늘을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TV에서 마늘이 천연항생제라고 하길래 밥 먹을 때마다 생마늘 2쪽, 3쪽씩은 꼭 먹었습니다. 그래야 피도 맑아지고 혈관도 뚫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마늘은 몸속 나쁜 균을 잡아준다. 마늘은 심장과 혈관에 좋다. 마늘은 암도 막아준다더라. 연구에 따르면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분명 항균과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들에서 동시에 강조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량 섭취 시 위 점막 자극과 소화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씹으면 알리신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 알리신이 혀와 입 안 점막을 자극하며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 따가운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그 느낌을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위 입장에서는 이야기의 결이 전혀 다릅니다. 위 점막은 아주 얇은 보호막 위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이 보호막은 점액과 단백질, 지방 성분이 섞여 위산으로부터 벽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이 점막이 조금씩 얇아지고 헐기 시작합니다. 표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한 상처들이 생겨나고 그 사이로 위산이 스며들면서 염증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위 안에 음식물이 별로 없을 때는 알리신이 희석되지 않고 점막에 그대로 닿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이 뜨겁다, 명치가 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생기는데 이것을 건강의 신호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산 분비가 과하게 솟구치고 이미 약해진 점막을 더 상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에 비해 위산 분비 능력과 점막 재생 속도가 모두 떨어져 있습니다. 즉, 한 번 자극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생마늘을 거의 매 끼니마다 반복해서 먹게 되면
위벽은 쉴 틈 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점막이 닳고 작은 염증이 쌓이고 그 결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음식이 오래 남으면서 가스가 차고 트림이 늘어나고 속쓰림이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김정자 어르신도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생야채 녹즙으로 이미 위가 차가운 상태에서 생마늘을 통째로 삼키다 보니 위는 과도한 자극과 위산 분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위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은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장에서는 세균이 그 찌꺼기를 먹고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부산물은 다시 피 속으로 흡수되어 간과 신장을 거치게 되고 장기는 그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이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결국 생마늘을 열심히 먹었다라는 자부심은 위와 신장 입장에서는 휴식 시간 없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늘을 몸에 이롭게 먹고 싶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라도 생마늘을 즐겨 드신다면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마늘의 독소를 그대로 위에 쏟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익혀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구워 먹거나 볶아서 혹은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면 알리신의 과격한 자극은 줄어들고 몸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소에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이 잦은 분이라면 마늘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들던 반찬에 마늘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래도 마늘을 많이 넣어야 맛있지 하는 순간 독소가 쌓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습관은 의외의 채소, 바로 알로에입니다. 요즘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몸에 좋다고 생알로에를 먹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로에는 화장품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늘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당시 저희 외할머니도 알로에를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천연 해독제라던데요. 장도 깨끗해지고 피도 맑아진대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알로에의 특정 성분은 신장과 장, 간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알로에 잎을 보면 겉에는 두꺼운 껍질이 있고 안쪽엔 투명한 젤과 노란색 진액이 함께 나옵니다. 이 노란색 진액에 바로 알로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로인은 장 운동을 극도로 빠르게 만들고 설사를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알로에를 완화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로인이 장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점막이 헐고 영양 흡수가 깨지고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한동안 알로에 화분을 집에서 직접 키우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알로에 생즙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빼준다라는 글을 보고 주말마다 알로에 잎 한 장을 따왔습니다. 껍질을 대충 벗기고 투명한 부분만 따로 잘라 사과 한 조각과 함께 갈아 한 컵씩 마셨습니다. 맛은 약간 씁쓸하고 미끄러운 느낌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내 몸을 청소한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로인은 장벽을 자극해 설사를 유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설사가 자주 나면 독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 전해질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은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조절탑입니다. 알로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탈수가 되면 신장은 더 농축된 피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여과할 물은 줄어드는데 걸러야 할 찌꺼기는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신장의 작은 필터들, 즉 사구체들이 지치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로인을 장기간 섭취하면 동물 실험에서 간과 대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의 보건 당국에서는 알로에 잎을 통째로 갈아 만든 건강식품에 대해 주의 문구를 붙이거나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로에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지금 알로에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집에서 키운 알로에를 직접 잘라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껍질을 아무리 벗겨도 알로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 설사를 자주 하는 분,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알로에를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꼭 섭취를 고려한다면 알로인 제거 과정을 거친 제품인지 성분표와 설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예 알로에를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자연식품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알로에는 바르고 덮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용도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연에는 인간보다 훨씬 강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알로에의 알로인도 그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채소는 너무나 흔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우린 완벽하게 건강한 채소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다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을 입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소신과 습관을 바꾸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오늘도 그대로일 수도 있고 이 영상을 계기로 아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생마늘을 줄이거나 쓴 오이는 버리거나 시금치는 오늘 만든 것만 먹거나 콩나물은 꼭 끓여 먹겠다고 결심하시거나 알로에는 먹지 않겠다고 정하는 것, 이 가운데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채소를 먹을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또 익혀 먹어야 할지 그냥 먹어도 될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습관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꼭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채소 달아주세요. 언제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